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대표 과일이자 예로부터 신선히 먹는 불로장생의 성가라 불리는 복숭아를 소개해 드릴게요. 요약해 말씀드리면 복숭아는 여름철 수분 보충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좋고 식이섬유가 변비 해소를 도와줘요. 특히 니코틴 해독 효과까지 있어서 흡연자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초복에는 삼계탕을 먹고 중복과 말복에는 복숭아를 먹어서 여름철 기력을 보충했다고 할 정도로 원기 회복에 뛰어난 과일이에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먼저 복숭아를 드실 때 꼭 조심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과당 함량이 높다는 점이에요. 복숭아는 달콤한 맛만큼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실제 당분은 10% 정도지만 단맛이 강하게 느껴져요. 당뇨나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해요.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복숭아 드신 후 혈당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소화 부담 문제예요. 복숭아는 과육이 부드럽고 수분이 많지만 과도하게 드시면 설사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복숭아가 포드맵 식품이라서 장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복숭아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예요. 입술과 혀, 목구멍이 가렵거나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드러기나 발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 반응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복숭아를 처음 드시는 분이나 알레르기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씩 시도해보시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네 번째는 복숭아 털 주의예요.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복숭아 털 때문에 기침이 날 수 있고 목이 간지러울 수 있어요. 특히 호흡기가 민감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복숭아를 드실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털을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거나 아니면 천도복숭아처럼 털이 없는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복숭아 씨 독성 문제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인데요. 복숭아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시안, 배당체가 높게 함유되어 있어서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이 성분은 체내에서 독성 물질로 변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씨에 붙은 과육이 아깝더라도 반드시 포기하셔야 하고요. 복숭아 씨를 약용으로 쓸 때도 반드시 노르스름하게 볶아서 써야 해요. 여섯 번째는 복숭아의 따뜻한 성질 때문이에요. 한의학적으로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많이 드시면 열이 더 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생복숭아를 과식하지 마시고 냉체질이 아니시라면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치아 건강주의예요. 복숭아의 과즙이 산성이라서 치아가 약한 분들은 범랑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복숭아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궈주시는 게 좋고 바로 양치질 하지 마시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세요.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들만 잘 지키시면 복숭아는 정말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져다주는 과일이에요. 이제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분과 비타민 공급 효과가 뛰어나요. 복숭아는 수분 함량이 88% 정도로 매우 높아서 여름철 갈증 해소와 수분 보충에 정말 좋아요.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13% 정도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철분과 아연도 함께 들어있어서 면역체계 개선에 도움을 줘요. 두 번째는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 효과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효능인데요. 복숭아에는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하는 티로시나아제 효소를 막아서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예로부터 달밤에 복숭아를 먹으면 미인이 되고 복숭아 잎으로 목욕하면 피부가 고와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거였어요. 복숭아의 탄닌 성분과 마그네슘이 모공 수축에도 도움을 줘서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줘요. 세 번째는 변비 해소와 장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복숭아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어서 정말 좋아요. 중간 크기 복숭아 하나에 약 2지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량을 늘려서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돕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줘요.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높아지거든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 효과예요. 복숭아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서 혈압 안정에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가 담즙산에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되는 과정을 통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또한 복숭아 주스가 혈압 상승을 유발하는 안지오텐신이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항산화와 항염 효과입니다. 복숭아의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염증을 완화하고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줘요. 특히 복숭아에 함유된 화합물들이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감소시키고 항비만,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니코틴 해독 효과예요. 이건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효능인데요. 복숭아의 천연 알칼리 성분과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등의 성분이 흡연을 통해 체내에 축적된 니코틴을 해독하고 간과 폐 기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흡연자분들이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일곱 번째는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복숭아의 비타민어는 체내에서 베타카로틴으로 전환되어서 세포에 대한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주고 면역 기능 강화에 효과가 높아요. 비타민C, 철분, 아연이 모두 면역 체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특히 환절기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에 정말 좋아요. 여덟 번째는 비만 합병증 위험 감소 효과예요. 텍사스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의 생체 활성 화합물이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춘다고 해요. 복숭아는 백지당 34칼로리로 비교적 저칼로리이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단맛을 만족시켜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아홉 번째는 기관지와 폐 건강 효과예요. 복숭아에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들어있어서 기관지 건강에 좋고 미세먼지 등으로 지친 폐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열 번째는 빈혈 예방과 피로 회복 효과입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철분과 엽산이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고 아스파라긴산이 간 해독에 좋아서 숙취 해소와 피로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좋은 복숭아를 집에서 어떻게 맛있게 요리해서 드실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복숭아 샐러드를 추천해 드려요. 복숭아를 얇게 썰어서 상추, 견과류, 치즈와 함께 섞고 발사믹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상큼하고 영양 만점인 건강식이 완성돼요. 견과류는 호두나 아몬드가 좋고 치즈는 리코타나 모짜렐라처럼 부드러운 치즈를 사용하시면 복숭아의 단맛과 잘 어울려요. 드레싱은 발사믹, 식초, 올리브오일, 꿀을 섞어서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에 민트잎 몇 개 올려주시면 더 상큼해져요. 두 번째는 복숭아 스무디예요. 복숭아 1개와 바나나 반개, 우유나 두유, 200ml를 함께 갈아서 마시면 아침 대용이나 간식으로 정말 좋아요.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가도 높고요. 여기에 요구르트를 조금 넣으면 더 부드럽고 진한 맛이 나요. 얼음을 넣고 갈면 더 시원하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복숭아 컴포트입니다. 복숭아를 4등분해서 꿀이나 설탕 시럽에 살짝 졸여서 만들면 복숭아 본연의 단맛과 촉촉한 식감을 그대로 즐길 수 있어요. 여기에 계피나 바닐라를 조금 넣으면 향이 더 좋아져요. 디저트로도 좋고 요구르트나 아이스크림과 함께 드셔도 맛있어요.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며칠 동안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복숭아 아이스바예요. 복숭아 가육을 작게 썰어서 얼음틀에 담고 과일 주스나 물을 부어서 얼리면 여름철 시원한 간식이 완성돼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열량도 낮아서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좋아요. 복숭아 대신 다른 과일도 함께 넣으면 더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어요.
5번째는 복숭아 차예요. 복숭아를 말려서 끓는 물에 우려내면 향긋하고 달콤한 차가 되어요. 생복숭아를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셔도 좋고요. 복숭아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카페인이 없어서 밤에 드셔도 괜찮아요. 이제 복숭아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어울리는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구르트나 플레인 요거트예요. 복숭아와 요구르트를 함께 드시면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장 건강에 더욱 좋고 맛도 풍부해져요. 복숭아의 단맛이 요구르트의 신맛과 잘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단맛을 낼 수 있어요. 변비에도 특히 효과적이고요. 갈아서 마실 때는 레몬즙을 살짝 넣으면 피를 맑게 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오트밀이나 귀리예요. 포만감을 주는 식사 대용으로 정말 좋고 식이섬유가 더해져서 변비 해소 효과가 배가 돼요.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복숭아를 넣어서 드시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리코타 치즈 같은 부드러운 치즈예요.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단백질도 함께 보충할 수 있어요. 특히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고요. 네 번째는 파인애플이에요. 이건 정말 좋은 조합인데요. 새콤한 맛을 내는 파인애플과 달콤한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변비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둘 다 소화 요소가 풍부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사과예요. 복숭아와 사과는 둘 다 펙틴이 풍부해서 변비에 좋고 사과산과 구연산 등 유기산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맛있어요. 여섯 번째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예요. 복숭아의 식이섬유와 해조류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면역력 증진에 더 큰 도움을 줘요. 일곱 번째는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 균형이 좋아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든 디저트류예요. 복숭아 자체가 당분이 있는데 단 디저트까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등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감자나 옥수수 같은 전분 식품과 과하게 함께 드시는 거예요. 둘 다 탄수화물이 많아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지만 과하게는 피하세요. 세 번째는 매우 기름진 음식이에요. 복숭아의 깔끔하고 상큼한 맛이 상쇄될 수 있어서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찬 음식과 함께 과하게 드시는 거예요. 복숭아가 차가운 성질도 있는데 너무 찬 음식과 함께 많이 드시면 배가 차갑해져서 소화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복숭아를 고르고 보관하는 자세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복숭아를 고르실 때는 표면에 상처가 없고 매끈하며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것이 좋아요.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을 선택하시고 살짝 눌렀을 때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것이 좋아요. 복숭아 꼭지 부분이 초록색이면 아직 덜 익은 거고 노랗거나 붉은색을 띠면 잘 익은 거예요. 천도복숭아는 털이 없고 당도가 높은 것을 원하시면 만졌을 때 말랑한 것을 선택하세요. 황도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백도는 비타민C가 많아요. 보관할 때는 너무 자주 만지지 마세요. 복숭아는 정말 민감한 과일이라서 자주 만지면 상처가 생겨서 과육까지 상할 수 있어요.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복숭아는 1도에서 5도에서 보관하는 게 좋지만 너무 차갑게 보관하면 단맛이 약해져요.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의 과실이라서 차게 해서 먹을 경우 오히려 당도가 떨어지거든요. 복숭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는 8도에서 13도 정도가 적당하니까. 냉장고에서 꺼낸 후 3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면 복숭아의 참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오래 보관하려면 복숭아를 하나씩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세요. 복숭아끼리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를 줄일 수 있어요. 단단한 복숭아는 서늘한 곳에 신문지를 덮어서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복숭아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복숭아의 영양소는 껍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혈액순환, 피로해소, 해독작용, 면역기능 강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껍질째 드시는 게 중요해요.
복숭아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털을 완전히 제거하고 변색을 막기 위해서 레몬즙을 뿌리거나 비타민C를 녹인 물에 담갔다가 건지면 좋아요. 복숭아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예요. 백지당 34칼로리로 비교적 열량이 낮지만 당분이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루 권장 칼로리가 50칼로리 정도니까 이를 넘지 않게 드시면 돼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복숭아가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수분 보충도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높아서 여름철 기력 보충에 탁월해요. 임산부분들에게도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좋고 여성분들의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에도 도움이 돼요.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좋아지고 변비가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질 겁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로 지치기 쉬운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복숭아는 통조림으로도 드실 수 있지만 생복숭아가 영양가가 더 높아요. 다만 생복숭아가 부담스러우시면 통조림도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복숭아의 품종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도복숭아는 털이 없고 당도가 높아요. 황도는 베타카로틴이 다른 품종보다 풍부해서 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 좋고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더 잘 돼요. 백도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고 노화 방지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비타민 보충이 정말 중요한데 복숭아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더위에 지쳐서 입맛이 없을 때도 복숭아의 상큼달콤한 맛이 식욕을 돋워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오늘부터 복숭아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달콤한 맛과 함께 건강도 챙기시고 피부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더 건강한 재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